안녕하세요. 심심한 철훈입니다. 여러분,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똘똘한 한 채의 시대는 끝났을까요? 저는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똘똘한 한 채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비싼 한 채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공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세금이 얼마 오르고 누가 얼마나 더 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죠. 하지만 시장은 세금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결국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이 바뀌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집을 선택하게 될지가 좀 더 핵심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왜였을까요? 세금을 줄이려면 10억짜리 두 채보다는 20억짜리 한 채가 더 유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은 계속 가장 좋은 입지로 몰렸습니다. 강남, 압구정, 반포 같은 곳이요. 용산도 그렇고요. 좋은 집은 더 좋은 집이 되었고 비싼 집은 더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바로 그 흐름을 좀 바꾸려는 시도로 보여요. 고가주택의 보유 부담은 좀 높이고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만들겠다는 방향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제 강남시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강남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부자들은 세금을 보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희소성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압구정은 새로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반포도 그렇고 한남동도 그렇습니다. 희소성은 정부가 공급할 수 없어요. 세금은 매년 내지만 희소성은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진짜 최상급 입지는 세금만으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보는 곳은 강남이 아닙니다. 바로 그 중간입니다. 25억이나 30억, 35억 이런 가격대의 집입니다. 세금은 적지 않게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압구정처럼 희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도 아니죠. 이런 집들이 오히려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우리는 가격만 계산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팔기 쉬운가 이걸 계산해야 되죠. 예전에는 좋은 집이면 언제든지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금도 생각해야 되죠. 대출도 생각해야 되죠. 사는 사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은 사는 자산에서 팔 수 있는 자산의 의미로 바뀌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집을 보는 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한때는 무조건 많이 사라 이 시대도 있었어요.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가 곧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공식이 바뀌었었죠. 여러 채보다는 좋은 한 채, 바로 똘똘한 한 채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개수를 줄이는 대신에 품질을 높였죠. 그런데 저는 이번 정책 이후에는 세 번째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집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집의 시대입니다. 가격도 계산하고 세금도 계산하고 대출도 계산하고 유동성도 계산한 뒤에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목표가 바뀌면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덜 똘똘한 한 채가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습니다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0억짜리 집보다 14억짜리 집, 15억짜리 집 조금 덜 최고급이지만 세금 부담도 적고 대출도 가능하고 살 사람도 많고 팔기도 쉬운 집. 앞으로는 이런 집이 오히려 더 좋은 자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최대한 좋은 집을 목표로 했다면 목표로 했었죠. 그리고 무리해서라도 한 단계 위를 가려고 했었죠. 조금 더 비싼 아파트나 조금 더 좋은 학군, 조금 더 좋은 브랜드.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집 과연 10년 동안 편하게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이 단계, 한 단계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서 더 오래 버티는 선택. 부동산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속 가능한 보유가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부동산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부동산은 언제나 가장 비싼 집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상위 1%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입니다. 100명이 30억짜리 집을 선택하는 것보다 10만 명이 15억짜리 집을 선택하는 것이 시장에는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의 진짜 변화는 강남이 오르냐 느리냐 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집을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순간 시장의 기준도 함께 바뀌겠죠. 결국 앞으로 시장은 그 두 극단으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압도적인 희소성을 가진 집,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의 집. 반면에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고가 주택들은 예전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종부세 정책을 그 단순한 세금 정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 바뀌고 또 선택 기준을 다시 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가장 비싼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장 비싼 집보다는 가장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집, 그리고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집, 그 집이 가장 좋은 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바꾼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책은 사람들의 선택을 바꾸고 또 사람들의 선택이 결국 시장을 바꾸는 과정이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질문은 어떤 집이 가장 비싼가가 아니고요. 앞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집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 종부세 개편이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볼 때요, 세금만 보지 마십시오. 금리만 보지 마시고 정책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장 원하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시장은 언제나 숫자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편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